암기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비타민 지용성, 수용성 다 아세요? 비타민 지용성, 수용성? 파마넥스는 전달을 하고 계시죠? 그쵸? 그러면 비타민 지용성, 수용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용성이 뭐죠? 비타민 지용성. 어? 지용성.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이 뭐뭐뭐 있냐고. A, D, E, K 알겠죠? 비타민 A, D, E, K. 이건 지용성. 알겠죠? 아니 파마렉스 책 맨날 보지 않아요? 지용성은 A, D, E, K. 수용성은 비타민 B, 비타민 C. 자, 그러니까 B, C는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겠죠? 수용성이니까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A, D, E, K는 뭐예요? 축척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A하고 D, E, 그 다음에 C 이렇게 네 가지. A, D, E, C. A, D, E는 지용성, C는 수용성. 이 네 가지가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A, D, E, C.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 중에서는 우리가 항산화제를 가지고 있는 게 폴리페놀, 카로틴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쵸? 카테킨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파이토케미칼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기본 비타민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A, D, E, C 이게 네 종류가 가장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셀레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면역제는 이제 뭐 아연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겠죠. 이건 미네랄 쪽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영양소도 종류에 따라서 갖고 있는 기능이 다 달라요. 그죠? 네. 이런 거는 암기. 이건 암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죠. 방대하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최소한 하루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쉬운 4가지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쉬운 4가지. 쉬운 4가지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많게는 뭐 한 100여 가지가 우리 몸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거 다 흡수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먹는 이유가 특히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음식에서 섭취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재로 되어져 있는 걸 섭취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흡수가 되고 기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은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시간하고 네 번째 시간이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9가지 영양소. 이 9가지 영양소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공부를 하고요.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이 장상학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건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서 단순하게 비타민, 무기질,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파마렉스에 있는 솔루션 이것만 열심히 전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고객하고 나하고 뭐가 돼야 되죠?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소통의 방식은 2가지예요. 소통의 방식은 2가지. 하나는 뭐냐면 고객을 내가 얼마나 리드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리드해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 비즈니스도 잘하려면 비즈니스 전문가가 돼야 되죠.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스쿨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잖아요. 그죠?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 뭐야? 시스템을 배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파마넥스 잘 전달하려면 결국 그 파마넥스를 통해서 그 고객을 뭐야? 내 매니아 고객으로 만들려면 파마넥스가 들어가면 일단 좋아지긴 해요. 제품을 워낙 퀄리티 있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 들어가기 전에 이 고객이 뭐요? 나를 통해서 파마넥스를 섭취하게끔 만들려면 결국은 내가 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고객이 나를 신뢰하고 뭐요? 리드당할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이제 이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장상학이라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전문성만 가지고 있으면 네이버 찾으세요. 네이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관계가 없는, 즉 나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고객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장상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외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관계론이라는 걸 배우면 고객하고 나하고 관계를 잘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파마렉스를 같은 맥락으로 전달할 때 이거는 파마렉스를 전달해서 관계론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 이걸 2시간에 걸쳐서 2타임에 걸쳐서 알려드릴 건데 외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장자는요. 스물장자예요. 스물장자. 감추어질 장자예요. 감추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몸속에는 장부라는 게 있죠. 네. 그 장부가 밖으로 드러나신 분 없죠. 다 어디에 있어요? 감추어져 있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 몸속에 감추어져 있는 장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가 해부를 했겠어요? 조직검사, CT, MRI 없죠. 그럼 뭐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오줌을 통해서 알아요? 오줌을 노랗게 쌌나 하얗게 쌌나? 어? 맥박을 통해서 알아요? 또 대변? 대변을 통해서 알아요? 또 맞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똥 보고 그 다음에 소변 보고 맥진하고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 외에 얼굴색. 그렇죠. 얼굴색. 또 눈빛. 예, 눈빛 살벌해요? 귀 보고 또 그다음에 홍채 보고. 그 손발. 홍채. 옛날에 홍채를 어떻게 봐요? 홍채를 볼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이제 뭐요? 아, 보니까 다 어때요? 감추어지지 않은 것들이죠. 네. 네, 감추어져 있는 장부의 문제를 감추어지지 않은 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그게 바깥으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건 나타날 상자예요. 알겠죠? 아,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내부 장기의 문제가 바깥으로 뭐야? 드러난 상을 통해서 뭐야? 네, 이 사람의 속의 문제를 알 수 있는 학문을 장상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간에 문제가 있으면 바깥으로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힘이. 아, 기미. 또 눈동자가 노랗다. 눈동자가 노랗다. 방다리 꼈다. 또 눈곱이 낀다. 눈곱이 낀다. 그건 심장이에요. 눈물이 난다는 간이고. 간이고. 네. 손발톱. 손발톱 이런 거 이제 배우셨으니까 알겠죠. 선호감도. 그러니까 책에서. 그런 거예요. 책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아,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배우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숨어 있는 장부가 바깥으로 드러날 때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장부하고 뭐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애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있고 나무에 뿌리가 있죠. 그럼 나무 뿌리에 연결되어져 있는 가지가 있고 그 가지 끝에 이제 뭐야? 지엽이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어느 뿌리에 손상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뿌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가지에 꽃이 필 건지 말 건지 잎사귀가 누리끼리 할 건지 아니면 뭐야? 청록색을 띨 건지 꽃이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뿌리의 문제를 뭘로 보고 아는 거예요? 그렇죠. 바깥에 나와 있는 잎과 꽃과 줄기를 통해서 이거와 연결되어져 있는 뿌리가 썩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는 장부에 해당하고 그 다음 우리 표면적으로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건 뭐야? 지엽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엽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얼굴색이 안 좋다. 근데 이제 얼굴색이 어떻게 안 좋을 때 어느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귀에 어디에 반응이 있는지, 눈동자에 어디에 반응이 있는지, 코 속에 어디에 반응이 있는지, 피부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뼈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뿌리인 장부의 문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천의 기운입니다. 천의 기운.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하겠지만 들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하늘이라고 부르죠. 하늘. 하늘은 어디가 하늘이에요? 위요? 머리. 사람의 머리. 위가 어디 있어? 위라는 건 없어요. 하늘이라는 건 뭐야? 공중이지 공중. 그쵸? 네. 이걸 뭐라고 불러요? 허공이라고 해요. 허공. 허공이 하늘이죠. 그쵸? 땅은 어디 있어요? 또 아래 그리지 마세요. 땅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닥 다 있는. 땅은 지하. 공중에 떠 있죠. 네. 땅은 공중에 떠 있잖아. 지구는 공중에 떠 있잖아요. 네. 네?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떠 있어요. 떠 있어요. 괜히 또 맞잖아요. 네.
이 지구라고 하는 걸 떠받들고 있는 애가 뭐라 그래요? 허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지구를 떠받들고 있는 애가 허공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이지. 그걸 뭐라고 불러요? 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기, 큰 기운. 그러니까 지구는 누구에 의해서 떠 있는 거예요? 대기. 대기에 의해서 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대기권 밖을 벗어나면 뭐예요? 우주. 그렇죠? 네,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진공. 알겠죠? 그러니까 허공은 어디예요? 대기권 안. 대기권 밖은 뭐예요? 진공. 그 진공은 진짜 공중, 허공은 가짜 공중. 응? 그 진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없다는 얘기죠. 중력의 힘이 없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야? 대기구나. 예, 대기권에 이렇게 매달려 있죠. 안 떨어지고 뭐 때문에?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땅이에요, 땅. 그러면 하늘은 어디에 있다? 이 하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물로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 대기는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물로 되어 있는 거야. 물. 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물한자를 쓰는 거예요. 물. 여러분들 비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공중이니까 하늘에서 오잖아요. 그쵸? 하늘에서 오죠? 네. 눈은 맞아요. 하늘에서. 우박, 하늘. 설이, 그러니까 이 다 가득 찬 게 뭐예요? 물이다. 알겠죠? 네. 근데 걔가 올라갈 때가 있죠. 위로. 수증기. 그쵸? 이게 수증기잖아요. 그죠? 뭐에 의해서 올라가요? 열. 열. 그걸 이제 지기라고. 지열. 땅의 열과 태양에 의해서 뭐예요? 수증기. 기체가 모이면 다시 하늘에 가면 뭐가 돼요? 대기에 가면 얼죠. 그쵸? 그래서 이 대기권은 다 얼음이에요. 얼음. 꽁꽁 얼어 있는 거야. 그 얼어 있는 게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비가 되고 눈이 되고 서리가 되고 우박이 되고. 응? 이해가죠? 네. 그러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 인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인체. 허공에 떠 있는 거. 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이제 머리라고. 이게 하늘이다. 둥글죠? 응? 둥글잖아. 그래서 하늘은 어떻게 생겼다? 둥글다. 그죠? 안 둥글어요? 둥글어요. 물론 이제 뭐 생긴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은 어때? 둥글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머리에 둥근 거 뭐 있어요? 그 눈 둥글고 또 그렇죠.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 다 둥글죠? 다 뭐야? 둥글둥글하지. 이게 다 뭘 닮아서 그래? 하늘. 그래서 하늘의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형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야? 이 머리에 있는 그걸 오관이라고 하거든요. 오관. 구멍이 몇 개 있어요? 7규 7개 있는 거예요. 이 구멍 7개는 다 무형이에요. 무형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눈은 뭐 하고 있어요? 빛. 빛. 형태가 없잖아. 잡을 수 없지. 소리. 형태가 없지. 향기. 형태가 없지. 맛. 형태가 없지. 언어. 형태가 없죠?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형이 없는 것들하고 관계가 있는 일을 하는 게 어디에 있다? 머리에 있다. 머리. 알겠죠? 그래서 오간칠규는 어디에 해당한다? 하늘하고 관련이 있다. 그럼 하늘은 뭐와 관련이 있다? 정신하고 관련이 있다. 이해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집안에다가 뭐 놓고 나오면 뭐라 그래? 정신 머리 없다 그래. 정신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아, 머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간칠규는 정신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안 보이겠지. 안 들리고 냄새 못 맡고 말 못하고 맛을 못 느낄 거 아니에요. 이 오간이 하늘이 땅에다가 뭐야? 형태를 갖추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방이라고 불러. 방. 그래서 여러분들 몸뚱아리를 다 네모난 거예요. 방이 있어. 물론 이렇게 생긴 방도 있지만 다 네모네. 응? 그래서 방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북방, 여기는 남방, 동방, 여기는 서방. 이렇게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지리학적인 땅의 기운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장형부예요. 그래서 땅은 5대양 6대주로 돼 있죠. 네? 땅은 5대양 6대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땅은 5대양 6대주로 돼 있는 거하고 똑같이 오장육부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럼 5대양 6대주에서 나오는 먹거리는 다 어디를 거치게 돼 있어? 오장육부로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어디를 간다? 우리 몸에 곡기로 되는 곡기. 이해가죠? 이 곡기를 뭐야? 받아서 우리 몸을 만들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오장육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기능이 망가지면 뭐가 망가지는 거예요? 인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화학적인 걸 많이 먹고 자연적이지 못한 걸 먹게 되면 얘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걸 먹게 되면 내 세포 조직이 자연적이지 않게 되죠. 변이가 되기 시작한다고. 그게 바로 뭐야? 대사증후군, 응? 자가면역 질환, 암 같은 질환들이 생기는 거예요. 변이세포니까. 과거에는 한 40년, 50년 전에는 우리가 가공되어져 있는 걸 잘 안 먹었죠. 자연적인 먹거리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왜? 자연적인 거에서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가공하는 과정 중에 화학적인 게 들어가다 보면 우리 몸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뭐야? 세포가 변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을 한번 볼까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 나의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40년, 50년 전에는 없었어요. 아토피, 비염, 천식, 배체득,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원형탈모, 류마티스 관절염, 암 없었다고. 알겠죠? 근데 지금은 만연하잖아요. 너도 나도 다 걸리죠. 왜 그럴까 생각해봐요. 과거보다 환경이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어떻게 나빠졌어요? 먹는 건 풍요롭잖아. 예전보다 훨씬 더 뭐예요? 먹을 게 뭐예요? 많아졌잖아요. 옛날에는 오히려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먹을 게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왜 몸에 이상이 올까라는 거예요. 그 먹는 것들의 문제가 1차적인 거라는 거죠. 이해가죠? 자, 두 번째. 과거보다 공기가 좋아졌나요? 아니죠. 과거보다 물이 좋아졌나요? 아니죠. 과거보다 환경적 요인이 자꾸 뭐야? 안 좋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아까? 자연에서 왔는데 부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요? 병원을 찾잖아요. 현대의학의 힘을 빌리는데 현대의학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죠. 뭐요? 수술 아니면 약물이에요. 자, 약물이 자연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을 2차적으로 뭐요? 약물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악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더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이 마지막에 뭘 찾아요? 자연요법을 찾아요. 그죠? 그래서 파마넥스 찾지 않아요? 네. 여러분 혹시 건강한 사람이 파마넥스 찾아요? 우리 사장님 아시는 분이 그래요? 안 먹죠? 어떤 사람이 주로 찾아요? 너 여기가 안 좋아, 저기가 안 좋아 이런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자, 그러면 파마넥스는 건강 기능 보조식품이죠. 그쵸? 항상 얘가 세요, 얘가 세요. 얘가 세잖아. 자, 여기 자연적인 건데 부자연스러운 거 먹어서 몸에 문제가 와서 병원 갔다 째고 자르고 뭐야? 꼬매고 그 다음에 어디 와? 약물 처방하고 그 다음에 어디 왔어요? 해도 안 돼서 이제 뭐야? 이걸 찾으러 와서 파마넥스 혹시 좋은 거 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갑상선 수술했는데 어떻게 해요? 암인데 어떻게 해요? 천식인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건강하신 분인데 파마넥스 뭘 권할까요? 물어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결국은 건강기능 보조식품인데 약물에 수술에 병원 치료 다 받고 뭐야? 부자연스러운 걸 1년, 2년, 3년, 10년씩 해서 뭐야? 문제가 생긴 걸 다시 뭘로 찾으려고 그래? 자연요법. 그래서 이제 자연요법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것만 해도 한 80여 가지 있습니다. 아로마 세라피, 자성요법, 기공, 명상, 요가, 귀반사요법, 족부반사요법, 그 다음에 수지침, 홍채요법 많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야? 영양요법, 식이요법, 단전호흡 무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적인 방법을 언제부터 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했어야지. 근데 여기 다 들리고 일로 올리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마렉스 하나 전달해서 뭐야? 이렇게 다 망가진 사람을 해결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먹고 좋아졌다 그래? 나빠졌다 그래? 좋아졌다 그러잖아. 한 1년 6개월 막 3개월 이렇게 먹다 보면 좋아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좋아졌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과거와 달리 이제 건강기능보조식품은 약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뛰어넘습니다. 왜 뛰어넘느냐면 대부분의 건강기능보조식품 회사가 다 제약회사를 기준으로 해요. 그죠? 옛날에는 단순하게 뭐야?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만 권했는데 지금은 솔루션이라는 게 있죠. 그죠? 눈 안 좋으면 뭐야? 눈에 도움되는 거. 관절 안 좋으면 관절에 도움되는 거. 뼈에 안 좋으면 뼈에 도움되는 거.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여기에 얘가 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기능을 왜 높이게 만들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약물은 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대부분이 화학적으로 만들었죠. 얘는 자연적으로 만들죠. 우리 인간은 무슨 인간이다? 그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뭘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과정 중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요 과정 중에. 즉 여기서부터 뭐야? 여기까지 사이에 있는 이 갭,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야? 이걸 다 해서도 뭐야?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그죠? 그냥 또 하나는 뭐죠? 먹었더니 좋았다더라. 누가 이걸 먹었더니 낫다더라. 이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야? 나도 한번 먹어볼래? 나도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해야 해요. 하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연요법은 대부분 자연요법자가 권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발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고객을 만났어요. 소화 기능이 안 좋아. 발 마사지 받으면 정말 좋아지거든. 나한테 꼭 받아. 이러는 사람은 없다. 그죠? 대부분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옆집 또리 엄마가 소화가 안 됩니다. 발 마사지를 받고 좋아졌다더라. 나도 받으러 왔다. 이거죠. 파마넥스 식품을 여러분들이 막 전할 땐 대부분 여러분들이 전해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뭐예요? 찾아서 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뭐 어떤 부분이 있으면 도움이 될까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좋아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하잖아요. 오버드라이버 먹고 좋아진 사람은요, 주변에 온통 오버드라이브만 나가.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럼요. 저는 27년 동안 대체의학을 하면서 환자를 많이 봤는데 허리 아픈 사람이 좋아지면 누구만 데리고 와요? 다 허리 아픈 사람만 데리고 와. 다른 사람 안 데리고 온다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런 임상적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임상적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뭐야? 찾아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현대의학적인 측면, 즉 약물이나 수술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파마넥스로 뭐야? 네, 전달해서 회복시키기까지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이 원리를 조금 이해하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오장육부가 뿔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거, 간이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얘기를 해보자. 자, 간은 장부예요. 뿔이죠. 근데 얘가 오간에는 눈하고 관련이 있어요. 눈하고. 자, 그러면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응이 어디서 나와요? 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시력이 떨어졌다? 이건 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눈이 아프다. 눈에 열이 난다. 눈물이 난다. 눈이 시리다. 비문증. 눈앞에 뭐가 날아다닌다. 네? 이것은 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건 간 상하의 증상이거든요. 한의학적으로. 그런데 시력이 나빠진 건 간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콩팥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거 전기니까 수정체는 달라요. 자, 그러면 간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뭐를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아, 눈의 문제를 밝혀낼 수 있다. 이게 오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의 인체는 구조학적으로 뭐야? 다른 조직기관으로 만들어졌죠. 그게 뭐냐? 근육이다. 근육. 우리 몸은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근육은 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에너지 대사, 단백질 합성. 어디다가? 근에다가. 우리 세포 조직에 가장 많이 단백질이 있는 게 뭐예요? 세포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근조직이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야? 간은 오간에서는 뭐? 눈. 자, 몸에서는 뭐? 근육. 자, 근육장기는 골격근하고 심근하고 내장근육. 이 세 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소화기능이 안 돼요. 연동운동을 못 해요. 그럼 아, 위장의 문제네? 아니고 뭐의 문제? 그치, 간의 문제. 아, 근육이 운동을 안 해. 네? 이 장이 운동을 안 해. 이러면 장의 운동성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아, 간의 무기력증. 그러면 장의 운동성이 없다.
이 말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피곤하고 피로하면 소화가 잘 돼요? 그쵸? 안 되잖아. 그럼 피곤하고 피로하다라는 건 결국은 누구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간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왜? 간이 담고 있는 것이 뭐야? 피거든. 간은 하루에 혈액을 2000리터를 뭐야? 가지고 보내요. 우리 몸은 쭉 뽑아가 동맥에다가 뭐야? 그래서 딱 호스 꽂아갖고 빼면 빼봤자 6리터야. 6리터면 500ml짜리 여러분들 먹는 생수통 몇 개예요? 6리터면 12개. 12개? 어? 이거 막 여러분들 다 뽑아봤자 피가 이밖에 없다고. 근데 이 간은 하루에 2000리터가 간다고. 엄청난 혈액이 가죠. 소간 먹어봤어? 꺼낸 거 봤지? 그쵸? 여러분 순대 먹을 때 간하고 허파 달라고 그러잖아. 좀 무섭지 않아요? 간도 달라고 허파도 달라고 또 염통도 달라고 그러잖아. 그죠? 염통이 심장인데 심장이 그게 여우도 아니고 뭐 그죠? 그리고 달라고 그 간이 다 뭘로 돼 있냐? 핏덩어리로 돼 있냐? 핏덩어리로. 그러니까 간은 뭘 담고 있는 그릇이다? 피를 담고 있는 거다. 이 피가 어떻게 됐다고? 늙었다고. 피가 늙으면 뭐야? 피가 곤죽됐다고. 그걸 뭐라고? 피곤. 아, 피가 늙고 피가 곤죽되면 잘 돌아 안 돌아? 안 돌겠죠.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혈액이 잘 돌아야지 건강한데 돌지 않아. 뭐 때문에? 그렇죠. 간 때문에. 간이 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의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간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약해지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근육이 잘 뭉치세요? 근육이 잘 경직되시나요? 근육이 잘 떨리나요? 근육이 잘 마비되나요?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고객이 뭐야?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고객한테 피곤하신가요? 요즘? 필요하신가요?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찾아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눈에 뭐가 날아다니나요? 눈이 피곤한가요? 눈물이 자주 나나요? 이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이건 지금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에서 몸 밖에서. 아니 몸에서 일어나는 일. 어디서 일어나? 몸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몸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체는 하늘의 기운이 뭘로 돼 있다 그랬어요? 정신. 이 정신이 다 담당하고 있는 애가 뭐야? 육신. 그럼 우리 지금 몸에서 일어난 거야. 몸에 일어났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그럼 몸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정신. 그래 간에는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간의 정신이 혼과 그 다음에 정서, 분노 이거예요. 그러면 고객을 만났는데 뭐야? 말을 하는데 분노를 잘 표출하더라. 짜증을 잘 내더라. 신경질을 내더라. 신경이 지랄하는 게 신경질이거든요. 신경질을 내더라. 정서적으로 불안하더라. 이러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뭐 안정감이 없고 불안정.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있으면 뭐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내고 한참 대화하다가 벌컥벌컥 되고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혼이 나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조현병, 정신질환, 장난증 막 집어던지고 폭력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뭐의 문제예요? 간.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야? 분노를 조절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급박지심 이런 아이들은 다 뭐의 문제예요? 간. 틱장애? 간. 흔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은 뭐예요? 자연적인 마음에서 풍이라고 그래요. 바람. 간이 안 좋으면요.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찬바람, 더운 바람 싫어해요. 간이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간 기능이라고 하는 거 하나 갖고 과거에는 지금처럼 조직검사, 혈액검사 뭐야? 간 기능 검사를 할 수 없는 시대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나타나는 뭐야? 이런 증상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간이 허증인지 실증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간이 많이 안 좋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부지런하게. 일을 할 때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간실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분노 표출을 잘해요. 지멋대로 하고. 근데 간이 허증인 사람은 새벽에 못 일어나요. 아침에도 못 일어나요. 항상 무기력해져요.
이런 사람들 꿈도 없고 목표도 없어. 계획도 없어. 왜 가끔 가다가 이런 데 나와갖고 1년 만에 백만장자가 되겠어. 이런 사람들은 간이 망가진 거예요. 간이 실해서 그런 거예요. 허황된 생각을 갖고 허황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일확천금 꿈꾸는 사람들 있죠. 다 간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정신적 부분도 보자라는 거고 정서적 부분이라는 것도 보라는 거예요. 간은요 인생에 있어서 목표 지향적이에요. 목표. 생각과 계획을 주관하는 장기가 간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망가지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리크루팅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 망가졌잖아. 다 망가져서 이게 없잖아. 그럼 리크루팅을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리버 포뮬러를 먹으면서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리버 포뮬러 먹고 간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 꿈도 생기고 계획도 생기고 목표도 생겨. 뉴스킨 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면 자꾸 꿈과 목표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열심히 식품을 먹기 때문이에요. 식품 안 먹는 사람 리크루팅 안 한다니까? 얼마 있다가 떠난다니까? 잘 봐봐요. 거짓말 같은지. 그게 왜 그러냐? 장부가 건강해지면 생각이 달라져. 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생각이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아픈 사람은 아픈 생각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저기 서울역에 계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살겠어요? 서울역에 가보셨어요? 거기 계신 분들 본 적 있죠? 그분들 혹시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대화를 안 해봤어요. 대화를 안 해봤죠. 저는 가끔가다가 그분들하고 지나가다가도 대화도 하고 거기에 이제 오시는 도움 주러 오시는 분들하고 그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거 보고 야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 정권을 잡고 있을 텐데 그 노숙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야, 노무현 때문에 자기가 노숙자가 됐대요. 그래서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 저분한테 가서 노숙자가 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엄청 부정적입니다. 아픈 사람은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일단 부정적이에요. 믿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제품을 권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전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안 좋다? 아니 간이 아니고 장부의 어느 한 기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 기능이 비장하고 대장이에요. 비장하고 대장. 비장하고 대장이 안 좋은 사람은 남의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똥 잘 싸는지 꼭 물어봐요. 대장에 용종이 있는 사람, 염증 있는 사람, 대장암 있는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지 않으니까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걸 그 사람의 성격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뭐를 회복시켜주는 게 우선해?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게 우선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아픈 사람에 대한 걸 내가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공감해? 공감 못해요.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을 봤잖아요. 난치, 희귀, 죽을 병, 말 그대로 얘기하면 그런 불치병까지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된다고. 근데 의사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없잖아요. 원래 의학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특히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게 잘 공감이 안 되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대학병원의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냐면 그 사람은 다른 거 안 보잖아요. 뭐만 봐요?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밖에 안 보잖아요. 나머지는 자기의 역할이 아니지. 응? 여러분들이 과연 그 부분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지. 파마넥스가 아까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약보다 나은 식품으로서 전달을 하려면 의사 이상의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냐라는 거지. 이 제품을 전달해서 뭐요? 먹을 때 이 친구가, 이 고객이, 이분이 뭐요? 이걸 먹고 과연 얼마나 빨리 좋아질 것이고 어느 정도 빨리 호전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전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그거 있죠. 성과 발표. 그 성과 발표는 뭘 발표해야 되냐는 파마넥스 300만 원치 들어갔습니다. 성과 발표를 할 게 아니고 내가 더 전해드린 이 파마넥스를 먹고 이 고객이 뭐야? 야 좋아졌다. 회복됐다. 이걸 성과 발표해야지. 300만 원치 들어간 게 뭐가 중요해? 먹고 안 좋아지면 아무 의미 없잖아. 그쵸? 네. 그거라는 거지. 왜?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비즈니스 하냐라는 거야. 냄비 팔아요?
프라이팬? 라면? 견과류? 고등어 팔아요? 아니잖아. 우리는 스몰 A사가 아니야. 어? 스몰 A사는 다 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누스킨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철학이 뭐예요? 선의의 힘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스킨 화장품을 줄 때도 이걸 바르고 뭐야? 얼굴이 좋아져야 되고, 파마넥스를 전달할 때도 이거 먹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좋아져야 돼요. 이 좋아지는 감정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공감하냐라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네. 이거는 그래서 암기를 정확하게 이제 해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자, 하늘의 기운을 닮은 게 뭐다? 오간. 자, 그죠? 땅의 기운을 닮은 건 뭐다? 오장, 육부. 그쵸? 자, 인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인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건 뭐다? 오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체. 자, 그래서 오간은 눈, 혀, 입, 코, 귀. 이게 이제 오간에 해당하고요. 오장육부는 간, 심, 비, 폐, 신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땅의 기운이 오장육부고요. 오체는 근, 근막, 근건, 인대. 이게 다 근에 속하는 거예요. 심장은 오체에서 혈관을 얘기해요. 맥부. 자, 비장은 기육, 살을 의미해요. 살. 자, 폐는 피모, 피부하고 털을 주관한다. 신장은 골수, 뼈를 주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객을 만났어. 근데 고객을 만났더니 난 피부에 건조해요? 피부가 예민해요? 피부에 뭐가 생겼어요? 아토피예요? 건선이에요?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접촉성 피부염이에요?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당신은 지금 폐가 안 좋군요. 체크. 알겠죠? 나는 살이 쪄요? 살이 잘 빠져요? 아니면 말랐어요? 살이 잘 터요? 살이 아파요? 뭐의 문제예요? 그분 비장이 안 좋으시군요. 체크할 수 있죠. 이해가요? 네. 나는 뼈가 약해요? 그럼 뭘 체크할 수 있어요? 신장. 자, 뼈의 여분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치아예요. 치아. 치아가 약해요? 치아가 잘 빠져요? 흔들려요? 콩팥이 약하군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를 기본적으로 뭐예요? 암기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이명이 들려요. 난청이 생겼어요. 메니에르 병이 생겼어요. 어지러움증이 와요. 소리가 안 들려요. 뭐의 문제예요? 귀의 문제죠? 네. 뭐가 약해진 거예요? 콩팥이 약하군요. 그럼 콩팥에 도움되는 식품 권하면 되죠. 귀에 도움되는 식품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 이명증에 무슨 식품을 줄 거예요? 우리 식품 중에. 나 이명이야. 고객이. 나 이명만 나오면 뭐야? 파마넥스 내가 사업자가 될게 이랬어. 어떻게 할래요? 조청 박사한테 부탁해야지. 이명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뭐야? 식품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이명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어. 메니에르병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있어요. 신장 기능을 좋아지게 하면 이명이 좋아져요. 칼슘이에요. 칼슘 열심히 드시면 신장 기능이 좋아져요. 어떤 칼슘이냐 이게 동물성 칼슘? No. 해조류 칼슘, 식물성 칼슘. 동물성 칼슘이 가지고 있는 칼슘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피부가 문제가 있어요? 그쵸? 뭐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폐. 왜 그러냐면 외부로부터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던, 습진이 생겼던,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던 폐를 담당하고 있는, 피부를 담당하고 있는 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면역세포예요. 피부의 면역세포 기능이 저하되면 그런 것들이 감염이 됐을 때 뭐예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소양증이 생기고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물을 열심히 만져도 습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습진이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죠? 똑같이 무정 걸리는 거를 양말을 신어도 뭐야?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다. 그럼 이 곰팡이균에 뭐야? 이겨낼 수 있는 내 몸에 뭐가 있으면 돼? 항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감기 독감 환자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기침 한 번 한다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독감이 걸려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 항체가 있으면 걸리지 않는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똑같은 거예요.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본적으로 피부의 위기, 즉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걸 막아낼 수 있는 피부의 뭐예요? 면역 기능을 누가 담당하고 있다? 폐 기능이 약해지면 이걸 담당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폐에 도움되는 식품을 주면 되죠. 뭐예요? 그렇죠. 알스퀘어드, 내시맥스, 그렇죠? 오버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기타. 여기 보면 이렇게 오장육부의 간, 심, 비폐, 신장이 우리 인체의 다양한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눈하고 근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 그 다음에 조각이라는 게 뭐야? 손발톱이거든요. 손발톱.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모발도 자라야 안 자라요? 이 자라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건 다 뭐예요? 자라나는 성질에 대한 기운은 다 간하고 관련이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인체적인 부분이죠. 근데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정서적인 거, 정신적인 거 있다 그랬죠? 분노, 짜증 이런 건 다 뭐예요? 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심장도 똑같아요. 혈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면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홍조증, 모세혈관 확장증 이거 다 심장의 문제거든요. 얘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자, 그러면 심장이 관여 있는 면부와 정신적 부분에서는 신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의 주체. 감정적 부분에서는 뭐냐면 기쁨. 그러니까 심장은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이 정서적 부분에서 기쁨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막 다이아몬드를 실제로 선물로 줬다. 뭐가 뛰어? 눈이 뛰어? 심장이 뛰지 않아. 그래 안 그래? 기쁜 건 누가 관련이 있어요? 심장.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뭐요? 심장이 터지겠죠.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게 이제 미주신경인데. 자, 그러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기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웃음. 그래서 웃음은 심장하고 밀접한 관계. 그래서 심장이 망가지면요. 그냥 혼자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다소증이라고 해요. 다소증. 자, 그 다음에 다원증. 말이 많은 사람. 있죠? 네, 그 다음에 우울증. 이거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심장과 관련돼요. 심장. 그래서 심장이 약해지면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고 웃음이 많아져. 지가 얘기하고 지가 웃고 그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 아, 저 사람은 심장에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혀에 문제가 있겠구나. 뭐예요? 대체로 생기는 게 백태, 설태, 그리고 혓바늘이 돋죠. 그 다음에 실어증, 말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혀마비, 미각상실, 이거 다 뭐의 문제? 심장의 문제. 그러면 혈관에 문제가 오겠죠. 동맥경화, 하지정맥류, 뇌동맥경화증, 관상동맥경화증, 다 뭐의 문제? 심. 그걸로 인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다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면 이걸 다 좋아지게 해줄 수 있다. 그럼 심장과 관련되어져 있는 걸 권해줘야 되겠죠. 음식, 식품. 그죠? 간에 도움되는 음식, 식품. 비장은 우리 인체에서 어디에 있냐면 간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어디 있어요? 간 찾아보세요. 간. 심장 뒤에? 간이 이쪽에 있어요? 어? 간이? 아이, 간이 어디 있어? 왼쪽 갈비뼈. 어디? 왼쪽 아래. 코는 어디 있어? 코. 코는 있죠. 코는 없어도 사는 거 알죠? 있고 입이 있으니까. 입이 있으니까. 간은 없으면 죽죠. 근데 왜 없으면 죽는 거 왜 못 찾아? 찾아야지 중요한 건데. 아니, 여기. 여러분들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겉에 보이는 건 중요하죠. 속이 안 보이는 건 안 중요하지. 근데 죽을 건 뭐 때문에 죽어? 속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죽는 거야. 최소한 얘가 어디 있는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뭐야?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술을 먹으면 입은 즐겁지. 그쵸? 간은 얼마나 힘들겠어. 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얘기 해본 적 있어? 없잖아요. 간은 어디냐면 우측 늑골 7번째에서 11번째 늑골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여기가 따끔따끔하니 아프면 간이 심각한 거야. 아플 정도가 되면.
간은 70%가 80%가 망가져서 잘 모르거든요, 증상. 그래서 얘를 침묵의 장기, 한의학에서 장군지간이라고 그래요. 약 250여 가지, 500여 가지, 1000가지 일을 해요, 얘가. 아주 강력한 항상 화학 공장이에요, 얘가. 알겠죠? 네,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간에 대해서 다시 배울 건데 일단 간은 여기 있다. 우측에. 자, 심장은 어디냐면 이 충격 가운데 있어요. 3분의 2가 왼쪽, 3분의 1이 우측. 여러분들 주먹보다 조금 커. 모양은 딸기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딸기를 먹으면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거야. 딸기 모양처럼 생긴 심장. 알겠죠? 하루에 몇 번 뛴다? 12만 번 돼. 12만 번. 알겠죠? 12만. 로또 맞으면 13만 번. 알겠죠? 네. 5천억 맞으면 사망. 방법이 없어요. 뛸 수도 없어. 그럼 뭐 사망. 그래서 12만 번 뛰어. 그 뛰게끔 해주는 게 뭐야? 심장인데 심장도 근육으로 돼 있죠? 네. 그 심장 근육이 얼마나 튼튼해요. 하루에 12만 번 뛰고 평생을 뛰는 동안 뭐야? 이 근육이 멈추지 않아야 되잖아. 대단한 거죠. 심근경색이라는 건 뭐야? 심장의 근육이 경직됐다. 사망이죠. 뛰지 않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 알겠죠? 심장. 비장은 어디 있냐면 왼쪽 옆구리. 왼쪽 옆구리 11번째 늑골. 여기 한번 쳐보세요. 여기에 비장이 있어요. 비장. 거기에 두들겨서 아프신 분. 여기 두들겨서. 뒤에가 아니고 옆에 있어요. 옆에. 뒤에는 콩팥이에요. 여기 때문에 지금. 11번째 늑골. 알겠죠? 거기에 있는 게 비장이다. 비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면역.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임파장기예요. 여러분들 비장한 가구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거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망가지면 비장한 가구를 할 수가 없어요. 비장의 무기 알아요? 비장의 카드? 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오는 얘가 하는 거예요. 각오가 없는 사람은 얘가 약해진 거지. 얘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붙어 사는 애 먹으면 돼. 붙어 사는. 빌붙어 사는 애를 먹으면 돼. 걔네들이 비장이 좋잖아. 그게 뭐야? 대표적인 게 버섯이에요. 버섯, 전복, 미역, 다시마. 이런 애들은 뭐야? 잘 붙어 있죠? 그런 거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야. 회사 안 잘리려면 어떻게 돼? 비장이 좋아야 된다. 비를 잘 맞춰야 안 잘릴까? 우리 식품 중에 어떤 것이 있어요? 레이시맥스, 아이스큐브 이런 거 먹으면 좋은데.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얘가 망가지기 때문에. 얘가 망가지니까 회사 생활을 못하는 거야. 꼴을 못 보는 거지. 이꼴 저꼴 못 보면 나와서 뭐야? 네, 혼자서 살다가 서울역으로 가는 거지. 서울역 가는 거지. 방법이 없잖아요. 비장. 제일 중요한 장기. 우리 인체에서. 비장. 얘는 면역장기. 기육. 살. 여러분들이 살이라는 말은 뭐냐면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래 안 그래요? 근육이라고 하죠. 이 육은 고기 육자거든요. 무슨 말이잖아요? 얘는 이제 근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위에 이렇게 살코기를 딱 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사면 위에 하얗게 막이 있죠. 그리고 밑에 살코기가 있잖아요. 그 위에 막을 간이 관여하고 그 살코기, 그러니까 막 밑에 쌓여있는 살코기 있잖아요. 그거는 비장이 관여한다. 그러니까 살이 쪘다 빠졌다라는 것은 얘가 관여하는 거고 내가 통증이 있어요 뭉쳤어요 하는 건 다 뭐야? 얘가 관여하는 거야. 근막에 통증이 오는 거고 근막이 뭐야? 뭉친 거예요. 슬라이딩이 안 돼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 있어요 없어요? 50견. 이건 다 뭐예요? 그 주변에 있는 인대, 근건, 근막이 뭐야? 슬라이딩이 안 된 거야. 경직된 거라고. 그래서 팔이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의 문제예요? 간의 문제니까 오버드라이브. 네? 그 다음에 뭐야? 리버 포뮬러. 이런 것들을 섭취를 했을 때 얘가 훨씬 더 잘 풀어진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좀 다르죠. 비장은 살과 관련돼 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임신하거나 살이 찌면 살 잘 트는 사람 있잖아. 비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런 사람들은 아플 때도 어떤 사람은 근육이 아파라는 사람이 있고 살이 아파라는 사람이 있고 피부가 아파라는 사람이 있고 뼈가 아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머리도 있잖아요. 시릴 때 뼛속까지 시리다는 사람이 있고 머리끝만 시리다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것은 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뿌리인 장부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뼈골까지 신 사람은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신장이 약해진 거지. 콩팥이 약해지니까 뼈골까지 시린 거고 피부가 쓰리고 아프다는 사람은 뭐가 약해진 거야? 폐가. 살이 시리고 아프다고 그러면 뭐? 비장이. 이제 공감하세요? 그거예요, 그거. 자, 그 다음에 여기 폐가 나오죠? 폐는 어디냐면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횡격막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횡격막. 요걸 기준으로 좌측에 우측에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좌측에 있는 펜은요 2개로 돼 있고요. 우측에 있는 펜은 3개로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기관지가 쭉 연결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다 해봤자 그람수로 따지면 한 300g 정도밖에 안 돼요. 300g.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렇게 크게 무겁지 않아요. 근데 간은 1.2kg예요. 600g이면 한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럼 몇 근이에요? 2근이에요, 2근. 알겠죠? 심장은 300g이에요. 300g. 그러니까 얘하고 합치면 뭐예요? 2근 반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고 긴장하면 2근 반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해 가요? 간하고 심장이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간 떨어질 뻔했는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심장 떨어질 뻔했는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 두 개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혼을 담고 있고 심장은 뭐야? 신을 담고 있는 거야. 그 두 개가 합쳐서 뭐야? 혼신의 힘을 담는 거야. 혼신의 힘을. 간하고 심장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간하고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신의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알겠죠? 자, 비장은 여기서 입이라고 그랬죠? 입, 구순, 입술에 헤르페스, 입이 갈라지거나 부르트거나 입안에 창상이 생기거나 잇몸 질환이 생기거나 입맛이 없다, 입맛이 너무 좋다, 입이 쓰다, 달다 다 뭐의 문제? 비장의 문제. 그러니까 입병 났을 때는 뭘 권해주면 돼요? 레이시넥스 또 G3 알겠죠? 이런 것들을 권해주면 입병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장이 이것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에서 사지를 관여합니다. 사지. 팔다리를 관여해서 비장이 안 좋으면 사지 무기력증이라는 게 생겨요. 사지 의욕이 없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게을러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장이 관여를 하고 비장에는 영이 들어있어요. 영. 여기는 아까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혼. 여기는 신. 여기는 뭐가 들어있다고? 영이 들어있어요. 영은 뭐냐? 자아, 의식. 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신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영.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망가지게 되고 혼이라는 게 망가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영혼이 망가진 거지. 영혼이 망가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장과 간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 그래서 영혼이 맑지 않은 사람은요. 입술하고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이 탁하고 입술이 맑지 않으면 영혼이 손상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간하고 비장이 안 좋은 거지.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혼 백지신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안에는 정신이 5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귀신인데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그래. 네? 잘 들어봐요. 교회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 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영혼이 존재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믿죠. 그쵸? 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 믿어야 합니다. 믿죠. 하늘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허공에 있으니까 허공 어디든지 가 있겠지. 그지? 그렇잖아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이니까 허공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하늘나라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특정하게 어디다 얘기 안 했잖아. 하나님이. 그쵸? 잠실 근처다. 일산 근처 이런 얘기 안 했잖아. 단지 어디? 하늘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생각해봐요. 거기에 뭐가 간다는 얘기야? 영혼이. 그 영혼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영혼, 어떤 혼이 간다는 거야? 영을 가지고 있는 혼. 혼만 가면 넋이에요. 넋.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나른하잖아. 선생님 열심히 강의하는데 창밖을 봐보면서 넋 나간 애 있어 없어? 그런 애를 뭐라 그래? 넋 빠졌다 그러지. 그게 뭐예요? 혼이 나간 거예요. 혼이. 이 혼이 나가면 조현병.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현병이 뭐야? 몰라요? 조현병? 여러분들 왜 묻지마 살인하는 애들 조현병 환자들이잖아. 묻지마 살인하는 애들 혼이 나가는 거야. 잠시. 그래서 미친 거지. 정감증, 미친병. 뭐 때문에 그래? 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영이라고 하는 거, 자아, 의식 이게 없어진 거야. 나의 자아가 없어. 근데 영혼을 잃어버렸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뭐야? 자아와 정서와 정신적 부분이 뭐야? 상실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망가뜨렸다고? 비장하고 간. 자, 그럼 비장이 아까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 우리 몸에 면역.
자, 그럼 면역 떨어진 사람은 일단 뭐가 약해? 0. 자아의식이 약하지. 간이 망가진 사람은 뭐가 약해? 혼. 그러니까 비장하고 간 망가진 사람은 뭐야? 영혼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아무 꺼리낌 없이 죽이고요. 남 학대하는 거 아무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인들이 간 비가 망가지다 보니까 자기 자식도 뭐예요? 학대하고 죽이잖아. 여러분들 40년 전에 50년 전에 사람 하나 죽이면 대문자락에 온 신문에 온 방송에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고서 온 국민이 뭐예요? 다 덜덜 떨었다. 무서워했다. 요즘은 어때? 또 죽였구나. 또 한 명 죽였구나.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우습죠. 연쇄살인범들 많아요 안 많아요? 걔네들을 보면 다 이게 다 망가진 애들. 간비, 자아상실, 그 다음에 뭐야? 혼의 문제.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어떤 영혼적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 보니까 80년대 우리나라에 뭐야? 패스트푸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어려서 뭐야? 패스트푸드를 먹던 사람들이 지금 30대, 40대. 그러니까 지금 20대, 10대는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20대, 10대에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이 뭐예요? 환경호르몬의 문제는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비염, 천식, 틱장애, 과잉행동장애, 분노조절장애, 과거엔 없던 거. 그렇죠? 우리 사장님은 몇 대예요? 30대, 40대? 30대지. 사장님까지는 그런 부분을 모르겠다. 나이 드신 분이 남자 사장님은 없네. 왜냐면 저희 때만 해도 학교 다니면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잖아요. 학교에서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안 맞아봤겠어. 30대 그죠? 그죠? 근데 사장님은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때는 맞았단 말이에요. 여학생들도 맞았지만 남학생은 거의 이게 뭐 선생님한테 맞는다라는 것 자체가 생활이야 생활. 여기서 때리면 저 끝까지 맞고 간다니까. 친구 영화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는데 모르는데 그거 똑같아 진짜로. 여기서 때리면 저기까지 가서 맞아. 대걸레로 때리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는다고. 그래도 뭘 못해? 항변을 못해. 알겠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뭐야? 선생님한테 맞았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 부모님이 뭐라 그래? 잘 맞았다 임마. 네가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한테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선생님 때릴 수 있어 없어? 휴대폰부터 들지. 그렇죠? 이게 개념이 달라졌잖아 시대가. 왜 그런 상황이 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환경적 부분이 왜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쓰고 있는 생활용품 이런 모든 것들이 뭐야? 뭘 망가뜨리기 시작했어? 네, 장부를 망가뜨리니까 그 안에 있는 뭐야? 정신적 부분에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두렵고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똑같아요. 왜? 유럽은요, 선진국은요, 이런 일들이 벌써 30년 전, 40년 전에 다 있었어요. 그걸 다 개선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한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뭐야? 열심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해식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첨가제, 첨가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항생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하지 않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만 다양한 질환이 생기고 그걸 해결책이 병원에서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7살, 8살짜리 애들이 성조수증이 생겨서 뭐야? 생리를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 과거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왜 생기냐라는 거예요. 멀쩡한 엄마 아빠 옆에서 아이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죠. 결국은 먹거리의 문제와 환경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음식이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고 약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이고 자연적인 것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것들이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이것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뭐야? 정신적 부분의 문제까지 뭐야? 드러난 것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뉴스킨 사업을 하거나 뉴스킨에 들어와서 사람이 변하고 바뀌고 뭐야? 좋아지는 걸 보면 교육의 힘, 학습의 힘, 세뇌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저는 단어컨대 제품의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제품을 쓰고 먹고 바르다 보면요. 신기해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어떻게 해요? 몸에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야 그래요. 뉴스킨을 많이 오래 하시는 분들일수록 제품이라는 걸 많이 쓰시는 분들이 얼굴도 달라지고 뭐도 달라져요? 몸도 달라지고 나중에 뭐가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져요. 진짜로 그래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 그 역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애가 바로 뭐다? 피자. 영이다, 영.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유해식품을 차단해야 됩니다. 치킨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비즈니스만 성장하면 안 돼. 몸도 성장해야 하고 정신도 성장해야 돼. 알겠죠? 네. 네, 치킨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껍질을 따고 먹어? 내가 키워서 먹으래. 키워서 먹는 거 아니고 대수있어 먹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런 것들 계속 먹다 보면 그나마 여러분들은 뭐야? 파마렉스 식품 먹으니까 또이또이 쌤쌤 요법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별로 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피자. 자, 폐는 우리 인체에서 뭘 관여하냐면 피모를 관여해요. 그리고 기백이라는 게 있어요. 기백. 그리고 관절을 주관해요. 폐가 안 좋으면요 관절에 문제가 옵니다. 여기저기 마디가 다 쑤시고 결리거든요. 그 다음에 기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백자가 넉백자거든요. 넉백자. 넉백, 넉 합쳐서 뭐예요? 혼백이죠. 응? 그래서 폐하고 간은 뭐예요? 혼과 백을 가지고 있는 장기예요. 여러분 혹시 혼비백산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사람이 너무 놀래면 어떻게 해요? 혼이 하늘로 날아가요. 백은 땅에서 흩어진다는 말이 혼비백산이에요. 폐는 기백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폐가 약해지면 기백이 없어요. 기운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결핵 환자, 폐결핵 환자, 그쵸? 폐렴 환자 이런 사람들 보세요. 천식 환자, 기운이 넘쳐 보여요? 아니잖아요. 폐는 기운을 담당하는 애다. 그래서 알스키오드 먹으면 기운이 나는 이유는 폐 기능이 좋아져서 그래요. 7% 상승. 엄청난 거예요. 폐가 7%까지 상승하면 어느 정도냐면요. 10,000m를 100m 속도로 달리는 거지. 그 정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폐 기능이. 자, 그래서 이 폐를 망가뜨리게 되면 영은 근심이거든요. 정서적 부분이 근심. 그러니까 너무 근심이 많으면 비장이 망가져요. 그럼 거꾸로 뭐야?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비장이 망가졌다고 보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근심이 울체되는 걸 우울이라고 해요. 우울. 비장이 망가지면 우울해진다. 근심이 많아진다.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많으면 비장 기능이 약해져. 결국은 뭐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면역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얘는 슬픔이에요. 정서적 부분. 슬픔. 비에 폐가 안 좋으면 슬픔을 쉽게 느낀다. 이런 데 발표하라 그러면 나와서 울기부터 하는 사람은 폐가 다 안 좋아요. 진짜. 그럼 결국은 뭐야? 폐 기능이 안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나왔어요. 이 폐가 안 좋으면 호흡기가 안 좋아요. 코. 그래서 기관지, 기관, 인후 이런 데 다 안 좋죠. 그래서 폐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신기하게도 피부도 좋아지고 코, 기관지, 호흡 기능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염, 축농증, 천식 환자는 뭘 좋아지게 해야 돼요? 폐를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좋아진다. 알겠죠? 네. 그럼 기백이 넘친다. 자, 그 다음에 신장은요. 여기 나오는 뇌를 관여해요. 뇌, 척추. 그리고 비뇨생식기. 비뇨생식기를 관여하기 때문에 심장이 안 좋으면 비뇨생식기 기능에 문제가 와요. 요도염, 요실금, 빈뇨, 금뇨, 방광염 이거 다 뭐야? 신장이 문제. 호르몬을 관여하니까 호르몬의 문제, 척추의 문제, 신호혈통, 허리가 아파요. 디스크가 생겼어요. 협착증이 생겼어요. 신장의 문제. 뇌 기능이 떨어져요. 기억력이 감퇴됐어요. 다 신장의 문제. 치매가 와요. 다 뭐야? 신장의 문제. 그래서 이 신장을 건강하게 해주면 얘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뭐가 좋아져요? 뼈가 튼튼해지고 치아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뭐야? 귀가 난청이 없이 잘 듣고 포양기관 기능도 좋아져서 메니에르병이 없어요. 어지러움증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갖고 있는 정서이면 지혜와 감정은 정서적 부분은 뭐냐면 공포예요. 공포. 두려움.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시는 사람은요. 무서운 영화 못 보고요. 밤길 못 돌아다니고 혼자 자는 거 못 하고 무서우니까. 두려움. 지혜. 그래서 내가 무서움을 잘 탄다.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럼 뭐가 약해졌다? 신장. 내가 조금만 누가 얘기만 하기도 전에 울고 있다? 배. 알겠죠? 네. 뭐 일도 안 났는데 벌써부터 근심 걱정하고 있다? 비장. 그쵸? 네. 지가 얘기하고 지가 웃는다? 심장. 뭐 얘기만 하면 짜증내고 신경질 낸다? 간. 이게 정서적 부분으로 바깥으로 나와야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저 5가지 형태의 정신적 부분이 바깥으로 다 표출돼요. 그래 안 그래요? 표출되죠. 그래서 이게 과잉되면 병이고 이런 감정적 부분이 과잉되면 병이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 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분노가 생기더라도 자중할 줄 알고 근심이 있더라도 쉽게 이길 줄 알고 웃을 일이 있어도 가려가면서 웃고
슬픈 일이 있어도 꼭 참을 수 있고 두렵더라도 나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걸 하나가 뭐예요? 감정적 부분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성질을 낸다고. 그쵸? 여러분들 멀쩡하게 뭐야? 평상시에는 성질 안 내다가 술만 먹으면 성질 내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술만 먹으면 막 집어던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힘이 막 생기죠? 그 뭐의 힘을 빌린 거야? 영의 그치? 간의 힘을 간. 술을 먹으니까 간땡이가 부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해주는 거지. 바뀐단 말이죠. 술 먹는데 술 먹으면 우는 사람 있어. 우는 사람. 어? 술 먹으면 우는 사람. 폐가 안 좋아 폐가. 술 먹으면 우는 거야. 술 먹으면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안 좋은 거야. 다음쯤. 술 먹으면 희죽희죽 웃는 사람이 있어. 심장이 안 좋은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장부에 따라서 뭐야?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활 속에서. 있지. 제일 좋은 방법은 술을 먹여봐. 술을 먹여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나와. 아, 이 사람은 어디가 안 좋구나. 아, 식품 뭐 들어가야 되겠네.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뭐 해라? 암기해라. 암기. 아, 고객이 자꾸만 기억력이 떨어져요? 자꾸만 머리가 뭐야?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 칼슘, 본포물러, 뿌리 음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렇게 장상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 기록됐나요? 지울게요. 근심, 걱정, 비전, 짜증 잘. 다 자, 포함. 제가 여기서 파마렉스는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강의를 안 하고 요거하고 이제 아까 이럴 때 영양소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파마렉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배우니까 자, 이제 중간중간에 포인트 되는 파마렉스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신장. 칼슘 있지. 자, 아까 5장이 있고 그 다음에 5장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애가 육부라는 게 있었죠. 육부. 그 육부에 대한 건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간은 5장에 속하고 육부는 간의 육부는 뭐냐면 단낭이에요. 단낭 뭐예요? 쓸개. 쓸개. 자, 심장의 육부는 소장이에요. 소장. 그리고 비장의 육부는 위장이에요. 폐의 육부는 대장입니다. 심장의 육부는 방광이에요. 자, 그렇다면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문제가 올 수 있다? 아, 단낭, 쓸기에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에 대한 생리학적인 걸 공부를 할 건데, 자,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 문제가 올 수 있다? 아, 소장, 장에 문제가 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 위장에 문제가 있구나.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 대장에 문제가 있구나. 콩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디? 방광에 문제가 있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위에다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걸 적어놨는데, 요거는 뭐냐면 달력에 있죠. 네. 일월화수목금토 있어요 없어요? 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한 번쯤 응? 일요일은 왜 일요일일까 고민해 보시는 적 있으신 분 있어요. 있어요? 아, 또 있어요? 아, 월요일은 왜 월요일 고민해 봤어요? 그냥 저기 갑자기 이런 이 두 분은 외에는 없으세요? 이 두 분은 충분하게 앞으로 철학적 사고를 갖고 상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일이 왜 일인가라는 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이게 태양이죠. 그렇죠? 태양은 날마다 똑같이 뜨죠. 그죠? 네. 얘는 달이죠. 네. 그렇죠? 날마다 똑같이 안 뜹니다. 네. 알겠어요? 네. 태양은 변함이 없지만 달은 변함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일요일은 태양이니까 양기가 충만하겠죠. 그쵸?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놀러. 그렇죠. 바다를 가야 돼. 양기 받으러 가야 돼. 양기 받으러. 일요일 날은 양기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월요일 날은 달이죠. 음기죠. 네. 그래서 고요하게 뭐요? 시작하는 날이에요. 어. 어?
자, 화요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불가 불이죠. 열정적으로 일하는 날. 수요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물놀이 물이죠. 그쵸? 네, 이것은 뭐야? 순리대로 일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자, 목요일 날은 뭐야?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금요일 날은 결실을 맺는 날이에요. 자, 이거 보니까 뭐야? 얘네 둘이 둘 다 얘는 양기죠. 얘는 음기죠. 그쵸? 화는 양기지. 얘는 음기지. 얘 양기지. 얘 음이지. 얘만 중이야. 어? 그래서 5일째가 맞는 거야. 토요일 날은 휴식이거든. 토는 휴식이야. 중. 보세요. 달력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음양의 법칙을 가지고 만들어 놨을까?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 편리성을 가지고 일월 화수목금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 이걸 태양력이라고 그래. 태양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태양력이고, 그죠? 동양에서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쓰고 있는 것은 뭐야? 태음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태음력과 태양력을 다 쓰지만 서양은 다 뭐 써요? 태양력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의 변화인 주기를 가지고 뭐야? 1년의 수치를 적어놓은 게 태양력이고, 태음력은 달의 변화를 가지고 정해놓은 게 뭐야? 태음력이거든. 동양 사람은 달의 변화를 우선시하고 서양 사람들은 뭐야? 태양의 변화를 우선시했다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하늘에다가 빌 때 뭐? 태양에다가 빌어서 태양신에게. 우리나라는 애 낳게 해달라고 어디다 빌어? 달에다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 떼놓고 달에 빌잖아. 우리는 뭐야? 음적인 tun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음인, 서양 사람들은 양놈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동양 사람은 음인이기 때문에 몸이 다 차갑다는 얘기예요. 서양 사람들은 양인이기 때문에 다 뜨겁다는 얘기야. 에? 그래서 뜨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야? 맥주를 먹는 거야.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차가우니까 소주를 먹는 거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사케 먹고 중국 사람들은 빼갈 먹는 거예요. 왜? 다 몸이 차가우니까. 근데 서양 문물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 먹어? 맥주 먹으니까 다 탈이 나는 거야. 왜? 몸 자체가 뭐예요? 음적인 요소인데 차가운 걸 먹으니까 뭐 저체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특히 먹으면 안 돼. 맥주, 아이스크림, 아이스티, 아이스커피. 왜? 장이 차가워지게 되면 장 안에 바로 있는 게 뭐예요? 자궁이에요, 자궁. 네? 그래서 자궁에 물혹이 생기고, 네? 그 다음에 뭐야? 냉증이 생기게 되고, 근종이 생기게 되는 거지. 이 원리적 부분을 접근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옛날 분부터 뭐야? 여자분들은 항상 속고정이까지 입고, 외투까지 다 입고, 3벌, 4벌을 껴입었다고. 요즘 다 벗고 다니잖아, 벗고 다니잖아. 근데다가 속까지 차갑게 하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지. 파마닉스를 아무리 퍼부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음인이 돼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차가울 거 아니야. 음의 음이잖아.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따뜻하게. 나이가 들수록 음기가 어때? 더 성해지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 몸을 더 따뜻하게 해야 돼. 이게 개념이잖아요. 근데 먹는 음식을 뭐야? 바꾸지 않으면 내 몸이 차가우니까 따뜻한 걸 먹어야 되는데 차가운 걸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온이 낮아지게 되고,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증가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루에 일주일이라고 하는 1월 화수목금토일 7일이 음양으로서 나에게 주는 에너지가 다르듯이, 그죠? 우리 몸에 있는 장부도 뭐야? 나에게 주는 에너지가 다르다. 근데 그 장부가 뭐야? 가지고 있는 자연의 기운이 바로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은 목기. 그래서 나무를 보면 이렇게 안일불자야. 아니, 아직 땅속에 있다가 아직 안 나왔어. 근데 봄이 되면 얘가 나와. 이게 목이지. 네? 그래서 목을 뭐야? 생이라고 부르는 거야. 생. 날생자. 아, 나왔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스프링으로. 그래서 봄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스프링이라고. 튕겨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다 어떻게? 쑥쑥 나오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기들을 보면 가만히 있질 않죠. 걔는 뭐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걔는 뭐가 좋아요? 간.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야? 물어보면 꿈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꿈과 목표가 있어. 장군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요즘 애들은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뭐가 망가진 거예요? 목적의식이 없다. 튕겨오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우리 몸은 뭐야? 이렇게 뭔가 떨리고 흔들리고 튕겨오르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이에요. 목. 이해가죠? 그럼 목을 우리가 계절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봄에 나는 것들은 다 어디에 도움이 돼요?
간. 그래서 쑥, 달래, 냉이, 쓴바기 어디다 좋아요? 간에 좋은 거예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그렇죠. 초록색. 초록색을 갖고 있는 건 다 어디에 도움이 돼요? 간. 부추, 미나리 다 어디에 도움이 돼요? 간. 모시조개, 소라, 고동, 미역, 다시마 다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죠? 다 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파마넥스 통이 다 뭘로 돼 있어요? 초록색. 어디에 도움이 돼요?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눈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져요. 알겠어요? 왜? 이게 풍수학성의 기운이거든요. 집안에 나무를 많이 갖다 놓으면 간이 좋아져요. 시력이 좋아져요. 여러분들 눈이 안 좋을 때 어디 보면 눈이 밝아져요? 멀리 있는 나무 숲속 보면 좋아지죠. 그쵸? 그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보고 있어요? 컴퓨터, TV, 휴대폰 보고 앉아 눈이 다 나빠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고 보고 있어요? 이러고 보고 있잖아요. 일자목이 되니까 다 눈부터 망가요. 눈부터. 그 다음에 미각 상실. 그 맛을 못 느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안 먹어. 네, 자극적인 음식만 참는 거예요. 담백한 음식이라는 거 못 참아. 목이 이렇게 빠졌어. 그러니까 3살, 4살짜리한테 제발 휴대폰 주지 말라는 거지. 거기서 뽀로로 보고 앉아있는다고 애가 건강해지지 않는다.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이 건강하지 못하게끔 어려서부터 만든다는 거지. 이런 아이들이 크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요. 분노 조절. 그리고 뭐야? 팁 장애가 있어요. 학교 가보세요. 초등학교 흔드는 애들 한두 명씩 꼭 있거든. 다리 떠는 거, 팔 떠는 거, 몸 떠는 거, 다 파킨슨.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루게리, 채머리 흔드는 거, 수전증, 다 간의 문제. 정간증, 간질이라고 그러죠? 다 뭐예요? 간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해독이에요. 해독, 디톡스. 왜? 간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해독. 근데 해독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간이. 기운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 그게 바로 디톡스 제품이야. 그럼 디톡스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우리 식품만 필요해요? 아니죠. 간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간을 망가뜨리는 음식이 뭐예요? 튀긴 거. 튀김.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뭐야? 착색제, 착향제, 방부제, 항생제 이런 것들은 다 뭐야? 간을 망가뜨리는 거죠. 이게 다 들어간 거 볼까요? 이런 항생제, 방부제 이런 것들. 그죠? 치킨, 삼겹살, 그죠? 밀가루 가공된 거, 소시지, 햄, 다. 그러니까 열심히 먹고 앉아있는데 간이 어떻게 좋아져? 그래서 디톡스 할 땐 그걸 끊으면서 디톡스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거다.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진짜 간 망가진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정서가 불안하고 분노와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내고 진짜 그런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같이 먹어가면서 해독하면 좋아지느냐? 아니잖아요. 해독의 개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여기 티알라인트한테 제거식이 있어요, 없어요? 티알라인트한테 제거식이 있죠.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제거식을 왜 지켜? 다이어트를 잘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간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간에 유해한 것들을 먹지 말아야지. 이건 기본이지. 똑같이 제거식 하는 것처럼. 근데 그 노력을 왜 안 하냐는 거지. 다이어트를 할 때는 뭐야? 제거식을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암 걸리거나 병 걸리면 의사가 아무거나 다 먹으라 그래? 요즘 의사는 다 먹으라 그래. 그죠?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걸렸는데. 근데 한의원에 가보세요. 한약 먹을 때 이거 가리고 이거 가리고 이거 가리라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왜 우리는 식품을 먹으면서 그걸 가리지 않아야 돼요? 아까 뭐보다 더 좋은 거라고 그랬어? 약보다 더 좋은 거면 철저하게 지켜야죠. 그러면 바뀐다니까. 더 좋아진다니까. 여러분들이야 특별한 질환이나 뭐야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술 드시고 뭐 저거 드시고 식품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제품을 주문하는 분들은 대부분 몸이 안 좋아서 주문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이걸 반드시 뭐야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네. 예. 자, 두 번째, 화는 이 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성장을 하면 옆으로 번지죠. 네. 그죠? 그거를 횡적 분산이라 그래요. 횡적 분산. 그래서 나무가 성장해서 옆으로 번질 때 얘 나무는 위로만 올라가죠. 이거를 수직 상승이라고 해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미사일 알아요? 미사일 로켓을 쭉 쏘면 올라가죠. 이건 목기. 올라가는 건 목기. 알겠죠? 얘가 가서 뻥 터지면 뭐야? 화. 그래서 15살을 먹잖아요. 15살 먹기 전까지는 다 위로만 커 애들이. 응? 8살 됐는데 옆으로 크면 걔는 더 이상 키가 안 큰다. 옆으로 크는 애는.
자, 15살까지는 위로 컸다가 15살이 가서 이제 뭐야? 성 호르몬이 나오면 2차 성징을 하죠. 그때 옆으로 퍼지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어깨가 벌어지고 여자는 엉덩이가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얼굴에 뭐가 나기 시작해? 그쵸? 화에 열인 뭐야?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부분이 시작될 때가 뭐야? 심이죠. 그래서 이때는요, 심장이 애들이 뭐야? 다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간땡이도 부었죠. 심장도 부었죠. 겁이 없죠. 이 시기에. 그래서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막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이제 30대 가면 이제 이 힘이 없어져요. 20대까지 이 기운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엔 뭘 먹든지 간에 소장이 다 흡수해요.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흡수가 안 되잖아요. 뭐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망가져, 1차 얘가 망가져 놓으니까 얘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요즘 아이들은 심해, 즉 화의 기운이 없어요. 화의 기운이 없다니까요. 애들이 다 망가진다. 그래서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그래요? 여름이라고 그래요. 여름. 그래서 여름 시기에 나는 것들은 다 어디에 도움이 돼요? 심장, 소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적색이죠. 적색.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심장에, 소장에 도움이 돼요. 토마토, 자두, 복숭아, 수박 이런 것들 다 여름에 있죠? 이런 것들 먹으면 어디에 도움이 돼요? 심소장에 도움이 돼요. 맛은 다 물론 이제 단 것도 있지만 쓴맛을 띠고 있는 것들은 다 심장에 도움이 돼요. 커피도 심장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쓴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 비장은 토의 기운인데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화, 나무가 성장을 해서 옆으로 왼쪽 분산했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걸 진행이라고 그래, 진행. 이 진행하는 걸 누가 한다? 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하고 화는 뭐야? 둘이 합치니까 양이죠. 네? 양기가 성한 거예요. 봄, 여름이니까. 그런데 금하고 수는 가을과 겨울이거든요. 가을과 겨울이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양기가 없어지고 음기가 성하잖아요. 이거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 토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1월, 화수, 목금,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토가 나왔죠. 이 토는 뭘 하는 거냐면 얘네들의 모든 거를 뭐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중재. 그래서 토요일 날은 뭐야? 안식이다, 안식.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다음에 에너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 몸에서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예요? 비장이에요. 간하고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걸 조절해주는 걸 누가 해? 비장이 해요. 간이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액 속에다 담아갖고 어디다 보내요?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이 뭐예요? 혈관을 통해서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 내보낼 때 그 혈액 내 임파구, 그 임파구를 만들어서 이 혈액을 어디로 보내줄 것인가를 비장이 정한다고. 알겠어요? 비장이 정하고 그 비장이 정한 다음에 돌고 나온 것을 다시 뭐야? 폐가 받아서 뭐야? 에너지를 저장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시 어디로 보내?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이 뭐야? 그 혈액을 다시 걸러주는 역할을 해서 노폐물은 제거하고 깨끗한 혈액을 40% 다시 쳐서 올려보내주는 역할을 줍니다. 이 기능을 수직 상승, 즉 뭐야? 올라가서 확산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 이거를 장이라고 그래요. 성장시키는 거죠. 여름에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추수.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거두어들이요. 그리고 겨울에는 뭐야? 저장.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뭔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기가 뭐예요? 심장이에요. 거두어서 기운을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끌어당기는 걸 누가 해? 폐가 한단 말이에요. 폐. 자 보세요. 목은 성장해서 나가죠. 불은 횡적 분산이잖아요. 여러분들 불이 붙으면요. 불은 위로 솟지 않아요. 옆으로 번지는 거예요. 옆으로. 알겠어요? 불은.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건 쇠붙이잖아. 돌멩이잖아. 그쵸? 돌멩이는 어때요? 단단하고 차갑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모든 기운이 어떻게? 선선해지기 시작하고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음식들이 뭐 있어요? 가을에 나는 거. 사과, 배, 그쵸? 무, 고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색깔이 다 무슨 색이에요? 백색. 매운 성질이에요. 매운 성질. 그래서 매운 성질을 많이 먹으면 어디에 도움이 돼요? 폐. 얘 여기까지 가기 전에 뭐야? 비장을 거쳐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장은 토의 기운이고 맛은 단맛이에요. 그 단 걸 먹으면 비장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단 걸 찾잖아요. 단 걸 자꾸 찾으면 비장이 뭐야? 과잉된대요. 과잉.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비장, 췌장. 당뇨에 문제가 오죠.
그래서 이 색깔이 뭐냐면 황색이에요. 황색. 황색깔을 띠고 있는 게 뭐 있어요? 고구마, 그죠? 당근, 호박 이런 것들을 다 뭐야? 황색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 다 어디에 도움이 돼요? 비위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기운이다. 왜 이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냐면 우리 식품, 파마에서 식품은 다 어디서 얻어진 거예요? 자연에서 얻어졌는데 거기 있는 그 색깔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예를 하나 드릴까요? 자, 지쓰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객. 목별자라는 거거든요. 객이 목별자. 남부아시아에서만 자생하는. 칠리, 시베리안 파인애플, 구기자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렌지는 가르면 뭐가 돼요? 오렌지 주스. 그죠? 레몬 가르면 레몬 주스. 토마토 가르면 토마토 주스. 야채 과일 주스예요. 구기자 한약재입니다. 칠리 한약재예요. 객 목별자 한약재예요. 얘네 가르면 뭐예요? 한약 주스. 얘는 오렌지 귤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야채와 과일이 아니라고. 얘는 한약재의 원료라고. 구기자, 칠리, 객이라는 목별자가. 근데 색깔이 뭘로 돼 있어요? 황색. 어디에 도움이 돼요? 비장, 면역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지쓰리 다 드셔보셨죠? 네. 지쓰리를 먹고 단맛을 띠는 사람. 나 달다. 시다. 체크해보는 거예요. 안 먹어보셨어요?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 단맛을 띈다. 내가 먹었더니 달다. 여러 가지. 네, 시다. 신맛이 좀 강하다. 네, 쓴맛, 약간 쓰다. 짠맛. 짠맛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맵다. 지쓰리를 먹었더니 맵다. 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마다 왜 다르냐면 내 장기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신 걸 좀 많이 느끼는 사람은 간이 안 좋은 거고요. 단 걸 많이 느끼는 사람은 비위장이 안 좋은 거예요. 먹었더니 좀 매운 느낌이 든다? 그러면 폐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먹었더니 좀 쓰다? 심장이 안 좋은 거지. 네? 사장님은 심장이 약한 거지. 그러면 이 지쓰리를 먹어도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짜게 느껴지는 사람은 콩팥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매번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달라질 때마다 맛이 달라진다. 어떨 때 먹으면 너무 달고요. 어떨 때 먹으면 너무 시고요. 어떨 때 먹으면 짠맛을 느낄 때도 있고 어떨 때 먹으면 톡 쏴갖고만 매울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뭐예요? 우리 몸에 오장육부에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황색을 띠고 있는 지쓰리, 레이시맥스, 티그린, 그쵸?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면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마린 오메가는 일반 오메가하고 다르죠.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아스타잔틴. 아스타잔틴이라는 게 들어가면 붉은색을 떼요. 아스타잔틴이 홍조류잖아요. 홍조류. 그 아스타잔틴은 홍조류를 먹고 색깔이 변한 새가 황새야, 황새. 홍학이라고 홍학? 붉은학. 예? 그 붉은학이 원래부터 붉은학이 아니라 그 홍조류인 아스타잔틴을 많이 먹어서 색깔이 붉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게, 새우, 바다까지 구우면 무슨 색깔로 바뀌어요? 빨간 걸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홍조류를 먹어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뭐예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킬로그램당 6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걔가 100% 자외선을 차단해. 걔는 유일하게 눈의 망막을 뭐예요? 뚫고 들어가요. 아스타잔틴 성분이. 루테인도 못 뚫고 들어가거든. 아스타잔틴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눈세포의 망막. 네, 그 성분으로 되어져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제품 중에 마린 오메가 그리고 뉴시센스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크림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선크림, 붉은색 띠고 있는 선크림. 그래서 그거 바르면 뭐예요? 네, 차단이 수용하니까 완전 차단이 되는데 눈이 약한 사람은 항산화 기능 때문에 뭐예요? 눈물이 나거나 시린 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황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애들은 뭐가 좋아진다? 비장. 면역력이 좋아진다. 이해가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폐는 백색이에요. 매운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배나 사과나 무나 도라지나 양파나 다 무슨 색이에요? 백색. 얘네들은 다 어디에 도움이 돼? 폐 기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폐 기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먹으면 당연히 어디가 좋아지겠어요? 호흡 기능이 좋죠.
여러분들 기관지천씨 기침 많이 하고 가래 많이 끓으면 뭐 먹어요? 도라지 무 갈아 먹잖아요. 배즙 갈아 먹잖아요. 배즙 주스에 먹잖아. 근데 결국은 다 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게 한의학적 관점이에요. 우리 파마넥스는 본초학을 바탕으로 만들었거든요. 한약재의 원료를 만드는 거예요. 한약재의 원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본초학의 바탕은 이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조책 박사나 마이클장 박사는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그 플러스 뭐를 한 거예요? 네, 화학적인 거, 생리학적인 거를 공부해서 거기에 접목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이 뭐야? 파마넥스가 다른 회사하고 달리 뭐야? 다른 회사는요 기능적인 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영양학적인 걸 갖고 만드는 거예요. 루테인이 눈에 좋다, 눈 건강에 좋다, 비타민 A가 눈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분을 어느 것을 갖고 추출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블루베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빌베리도 좋죠. 우리 아이케어 들어있잖아요. 블루베리, 빌베리를 보면 블루베리는 뭐예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재배예요. 빌베리는 야생이고 그러면 걔네들이 그렇게 좋아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기능이 좋으면 그걸로 모든 식품을 만들지 뭐하러 G3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을까? 뭐하러 그 객이라고 하는 거를 뭐야? 이 누스킨 파마넥스가 베트남하고 뭐를 맺었어요? 협약을 맺었잖아요. 독점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혹시 시중에 가면 왜 노니주스라고 들어봤어요? 네. 노니주스가 타이티논이라고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먹으면 뭐 안 낫는 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파마넥스는 노니주스가 좋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죠. 근데 왜 노니를 안 갖다 쓸까요? 2등이라. 한번 생각해봐요. 노니를 왜 안 갖다 쓰냐라는 거야. 왜 객을 갖다 쓸 거냐는 거야. 그것도 뭐야? 남들 다 가서 써도 되는 거를 왜 독점을 했겠냐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파마넥스가 왜 우수한가는 PDR에 몇 개가 들어가져 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걸 보지 말고 왜 성분들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걸 안 쓰고 가장 퀄리티가 높고 왜 독점까지 하면서 쓰냐라는 거지. 어떤 회사든지 비타민 미네랄 다 팔아요 안 팔아요? 프로바이오티스 팔아요 안 팔아요? 칼슘 팔아요 안 팔아요? 다 팔아요. 다 똑같이 우리도 파는데 왜 다른 성분들과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냐라는 거야. 왜?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다고 가장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파마넥스는. 제가 누스킨을 선택할 때 이 파마넥스를 공부하면서 놀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저는 본초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본초학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제품이 대단한가 보다 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성분들에 대한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6S 공정에서 갖고 오는데 그 6S 공정은 과학적 증명이잖아요. 과학적 증명을 하기 전에 원료 수급을 하는데 그냥 갖고 오지 않는다는 거야. 홍삼은 우리나라 게 제일 좋죠. 삼은 아메리칸삼, 뭐 중국삼, 일본삼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는 아이스큐어는 우리나라 삼을 집어넣는다고. 제일 좋은 거 넣는 거예요. 가장 뭐야? 으뜸되는 거 넣는 거지. 모회사처럼 뭐야? 우리는 농장을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라고. 파마넥스는 농장이 없어요. 자체 농장이. 다 우수하다 그러면 거기서 뭐야? 가장 비싼 돈을 주고 가장 효과적인 것만 가지고 오는 거지. 이 차이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파마넥스는 그게 달라. 6S 공정 피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런 걸 선택했을까 하는 걸 생각을. 거기다 또 하나 업그레이드 된 게 바로 뭐예요? 에이지락이잖아요. 타 회사는 전혀 없는 거. 세포를 리셋시킨다고 하잖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놨잖아. 그게 다른 회사하고 전혀 다른 차이점이다. 어느 나라에도 어느 회사에도 세포를 리셋시켜서 젊게 만들어주겠다. 늙어가는 세포를 뭐요? 차단시키겠다. 라고 하는 제품은 없어요. 파마넥스만 유일합니다. 에이지락이. 근데 그거에 대한 뭐요? 놀라운 임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동충하초 발효 추출물이 얼마큼 들어가 있고 홍삼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걔를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브랜딩 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제품 회사에서 나오는 거는요. 흡수율이 35% 미만입니다. 왜? 공법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가공해서 성분을 추출하고 만드는 건 아닌데 흡수할 수 있는 것을 뭐야?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흡수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이프팩 먹으면 파마넥스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갈 때 얼마 정도 있으면 흡수가 되는 줄 아세요? 전신에? 아세요? 흡수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도대체 뭘 갖고 파마했을지 몰라요. 응? 45분 걸려요. 45분. 45분. 근데 에이즈락은요 10분도 안 돼서 흡수돼요. 점막 흡수거든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흡수율이 모든 회사들이요 성분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얘가 뭐야? 온전하게 얼마큼 잘 흡수되느냐 이게 특허예요. 이게 공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미노킬레이돈 공법이라는 게 있죠. 네. 그쵸? 네. 그 무기질이나 미네랄, 미량 원소들이 뭐야?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뭐야? 잘 흡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에스타시 공법 있죠. 비타민 C는 수용성이 때문에 공기 중에서 산화되거든요. 그쵸? 근데 얘는 뭐야? 장까지 살아가는 동안 비타민 C가 산패되지 않고 산화되지 않고 살아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에스타시 공법이에요. 네, 그런 공법들을 왜 특허를 받았냐라는 거예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래서 파마레스는요 흡수율이 92%예요. 10,000원짜리 사면 9,200원어치 들어가요. 타회사는 3,500원어치 들어가요. 어떤 거 먹을래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기능이 높고 퀄리티가 높으니까 먹으면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타회사 거 먹으면 뭐야?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고영양이기 때문에 기능이 높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했을 때 얘네들의 음식을 여기가 체크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도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야? 설정해 주라는 거죠.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화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믿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장 좋아지기 위해서 우린 주는 게 뭐예요?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식이섬유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식이섬유는 당연히 우리 식품으로 권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식품만 권하다 보면 약장사잖아.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뭘 권하는 거예요? 무 좀 먹어봐. 양파 좀 먹어봐. 배 사과 좀 갈아서 먹어봐. 응? 즙을 내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아서. 아니면 매일 아침에 사과를 한 조각씩 먹든지 매일 아침에 배를 한 조각씩 먹든지. 여러분들 감기 걸려서 기침할 때 도라지청 먹죠? 그쵸? 기침할 때 도라지청 먹으면 뭐가 무슨 도움이 돼요? 도라지청을 열심히 먹어서 기침을 안 해야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배하고 사과, 물을 많이 먹으면 기침이 생길 일이 없다라는 거지. 생긴 다음에 먹으려고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않는. 이미 발병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A형 독감, B형 독감 예방접종 해야 안 해요? 왜 해요? 네? 바보잖아요. 이미 한 거잖아. 그럼 신형 바이러스가 오잖아. 그때마다 맞아야 돼? 이미 간 거라고 이건. 바이러스는 계속 변종이라고. 잘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서 암이 생기잖아요. 암이 생기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집어넣을 때 하나만 집어넣지 않아요. 이 암하고 이 암세포를 죽이는 맞는 거를 항암제를 다른 걸 다 써본다고. 그러다가 가장 많이 항암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걸 딱 정해서 맞는 거라고. 그럼 그동안은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보단 기본적으로 뭐야?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식품 하나 전달해 주는 것보다 뭐야? 제대로 된 소통 방법이 되겠죠. 저는 제 파트너 사장님들, 제 소비자들을 리크루팅 할 때 절대로 파마렉스를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고객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운동하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운동하시나요? 두 번째, 음식은 잘 드시나요? 어떤 걸 드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 걸 아는데 식품 먼저 얘기 안 하고 운동하시나요? 어떤 음식 드시나요? 이거에 뿅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100% 식품을 주문해서 먹어요. 그런데 우리 식품이 어떤데요? 라고 하면 다 도망간다고. 생활적인 거를 커뮤니케이션 해야죠. 운동하시나요? 안 하는데요. 운동 안 하니까 이 식품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음식을 뭘 드시나? 이런 거 먹어요. 이런 거 드시니까 뭐야? 몸에 문제가 왔죠. 이럴 때 식품 먹어봤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건강 있는 식품은 뭐예요? 보조예요. 주식품은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주식품의 음식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보조식품이 작용하는 기전이 달라집니다. 그럼 100% 다 먹습니다. 저는 한 번도 고객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방을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고객을 만날 때 몇 분 만나요, 여러분들 고객? 여러분들 고객을 만날 때 몇 분 만나요? 우리 사장님은 하루에 고객을 만나면 몇 분 만나요? 한 사람 달려. 한 사람 2시간? 아니 고객을 만나면 몇 분 정도 아, 만나요? 몇 분? 2명? 2분 정도 만나요. 저는 고객을 만나면 50명에서 60명 만나요. 기다리고 있다고 50명에서 60명이. 그 사람들을 다 상담한다고. 그 50명에서 60명이 다 해독이 들어가. 50명에서 60명이 해독이 다 들어간다고. 그 50명, 60명이 왜 나를 기다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해독 제품 먹으려고? 아니라니까. 이야기하려고. 무슨 얘기? 건강 얘기. 물어보는 대로 대답해 주니까. 그럴 때 자꾸 그런 얘기 한다니까. 이런 질환 얘기 안 한다니까. 반드시 운동하시라고 얘기하고, 좋은 물 먹으라고 얘기하고, 좋은 음식 먹으라고 하고, 나쁜 음식 삼가하라고. 그러면 고객이 뭐요? 그거부터 뭐요? 받아들여. 식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슬금슬금 다 가. 사람 심리는 그래요.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똑같아요. 약장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배우라는 거야. 이걸 배우면 상담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나 요즘 우리 신랑이 간이 안 좋대. 그런데 성질 잘 내시죠? 맞아. 혹시 뭐 집어던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어. 이래. 그럴 때 뭐 들어가요? 이제? 엉겅퀴가 아주 정말 좋아요. 엉겅퀴. 그럼 이분이 뭐라 그러죠? 아이고 집에 엉겅퀴 캐놓은 거 있는데 그거 먹어야 되겠네. 이래요. 그럼 제가 얘기해줘요.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게 뭐예요? 비요. 무슨 비예요? 그러면 그냥 비지. 산성비예요. 라고 얘기해요. 중금속 많은 거예요. 거기는 엉겅퀴 갖고 가서 끓여 먹어봤자 중금속하고 같이 먹는 건데 그 성분 다 뺀 거 판다고 하는데 그럼 교수님 뭐 있어요? 여기 리버포뮬이라는 거 있는데 그러면 그거 하나 갖다 주세요. 라고 해요. 다르죠? 이런 공부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어느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야? 고객을 컨택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매니아로 만드는 방법은 제품의 퀄리티는 회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야? 두려워할 게 없죠. 나는 뭐만 달라지면 돼요? 그렇죠. 접근 방법만 달라지면 충분하게 제품이 뭐야? 비즈니스를 다 만들어냅니다. 한 번 먹어보면 다 사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야? 멀리 하느냐? 밀어내느냐? 아니면 선택해서 먹느냐가 꾸준히 이어지느냐가 나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자, 비장이 안 좋다? 그럼 그 사람한테 뭐래? 의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러면 안 오겠죠. 아시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면역이 떨어지셨네요. 면역이 많이 맞아요. 이렇게. 알겠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G3 드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럴 때 붙어 사는 거 드세요. 뭐가 붙어 살아요? 버섯 있잖아요. 버섯 붙어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해주면 맞다. 그거와 더불어서 식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죠? 네. 자, 신장. 신장은 방광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방광 밑으로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비뇨 생식기잖아요. 그쵸? 이 비뇨 생식기 기능을 관여하는 게 신장이에요. 신장이 건강하면 비뇨 생식기 질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 비뇨 생식기가 잘 질환이 생겼어. 그럼 어디에 문제예요? 신장이 안 좋구나. 방광염 잘 걸리는 사람, 요실금 생기는 사람, 요도염 생기는 사람, 질염 생기는 사람, 빈뇨, 금뇨 다 뭐예요? 나 신장이 약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장에 맞는 거를 권해주면 되겠죠. 색깔은 검정색. 검정색들은 이게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 흑미죠? 오디, 뽕 이런 거 다 검죠? 블루베리, 빌베리 다 검죠? 이런 것들을 먹게 해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짠맛, 소금기 있는 걸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기 있는 거, 짠맛을 띄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을 하고 먹어야 돼, 음식은. 간을 하고 먹어야 나트륨이 뭐야? 혈액 내에 있어야 뭐를 해? 살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혈액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다 뭐 하는 거예요? 해독한다 그랬지? 네.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다 누가 해독해? 간이 하는 거예요. 간이 뭐예요? 소금. 간 본다라는 말이 이 간이잖아. 그 간이 뭐예요? 소금이라고.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도 간 봐, 안 봐? 그 사람의 정신 상태 보잖아. 어떤가. 그게 간이 되니까. 그래서 나트륨이 부족하면 실신해요. 의식불명. 쓰러진다고. 근데 의사들은 병원 가면 짜게 먹지 말라 그러지? 네. 그쵸? 아니요. 짜게 먹어야 돼. 여러분들 배추나 이런 것들을 숨 죽일 때, 절일 때 생선 이런 거 상하지 않게 하는 게 다 뭐야? 소금이에요. 소금. 우리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게 뭐야? 소금이에요. 적당하게 짜게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쓰러져.
나트륨이 부족해서 의식 사유 떨어진다고. 의사들은 무조건 뭐야? 싱겁게 먹으라고 해요. 싱겁게 먹어서 쓰러진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짜게 먹는 거예요. 우린 소금을 퍼먹는 게 아니라고요? 간을 한 걸 먹는 거예요. 간, 숙성시킨 거. 간장, 된장, 고추장 다 뭐예요? 숙성시킨 거잖아요. 젓갈. 여러분들 겨울에 김장 담그면 봄 되면 어떻게 돼요? 숙성되죠? 그렇죠? 처음엔 엄청 짜게 담지. 봄 되면 얘가 익으면 무슨 맛이 나? 신맛. 신맛은 어디에 도움이 돼? 간. 봄에 먹는 그 여러분들이 김장 담그고 나서 숙성된 거 먹으면 간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 신맛. 오렌지, 레몬, 비타민C 다 무슨 맛이야? 신맛. 어디에 도움이 돼? 간. 이게 가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으면 뭘 먹여야 돼? 신맛. 고기보다 뭐? 비타민. 알겠어요? 이걸 많이 먹여야 애가 쑥쑥쑥 크지. 물론 거기에 필요한 단백질도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 알겠죠? 그래서 검정색 짠맛의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어디에 도움이 된다? 신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5장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하시라고? 암기하시라고. 암기하셔야 암기한 대로 그대로 뭐요? 고객하고 계속해서 해볼 수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녹음하셔갖고 몇 번씩 듣고 알겠죠?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뭐야? 말이 나가. 저한테 강의 들은 옛날에 학원 제자들도 그렇고 뭐 이 누스킨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한테 강의를 몇 번씩 들으신 분들은 녹음을 해갖고 하루에 30번 이상 들어요. 30번씩 들으면 있잖아요. 신기한 일이 생긴다. 고객 만나면 이런 말들이 술술술술 나와. 근데 고객이 놀래죠.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하면 파마리스가 들어가기가 아주 쉽죠. 비즈니스도 배워야 되는 거고 그쵸? 예, 제품도 배워야 되는 거고 보상이나 사업도 배워야 되는 거라면 철두철미하게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0 시대에 만든 누스킨의 비전과 가치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회사도 얘기하잖아요. 전문가가 되라. 그죠? 예, 비즈니스만 전문가가 돼서는 안 되고 제품의 전문가가 되라고 얘기를 해야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CD를 김범준 사장님 CD를 든 적이 있는데 그 김범준 사장이 늘 CD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제품의 박사가 되라. 제품의 박사가 되지 않으면 뭐야? 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제품 공부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쇼더플레이를 제대로 하려면 제품을 모르면 쇼더플레이를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할 수 있어야죠. 알겠죠? 네. 파마레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1차. 두 번째 그 1차적인 거에 뭐야? 달성을 시켜주기 위한 파마렉스를 전달하는 방식.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거랑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치겠습니다.